안녕하십니까. 서울바른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원장 오승목입니다. 무릎 관절은 주변에 이제 아주 많은 근육들이 무릎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육을 다 이제 열고 나면 안쪽에 보시면 십자인대가 전후방이 이제 있고, 그리고 무릎 쪽에 그 물렁뼈라 부르는 연골이 위아래로 있으면서 그것을 보호해주는 연골판이 안쪽, 바깥쪽 하나씩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앞쪽으로 인한 통증들은 보통은 이 뚜껑뼈와 관련 있는 통증이 많고, 뚜껑뼈랑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연골 사이에서 문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 쪽으로 인해서 슬개건이나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근육이 붙는 이 거위발건이라는 곳에서 힘줄염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 무릎 앞쪽이 아프다고 오시면은 저희는 슬개골 쪽이나 혹은 근육에 건염을 의심을 하고 좀 집중적으로 진찰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무릎 뒤쪽이 아프다거나 구부리거나 펼 때 아프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보통은 이제 무릎 뒤쪽에 있는 연골판의 뿌리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무릎 뒤쪽으로는 이제 혹이 좀 이렇게 생긴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베이커 낭종이라 그래서 무릎 뒤쪽에 생긴 혹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앞쪽이나 뒤쪽은 진찰을 해드리고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내측에 이제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측부인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관절 라인 쪽에 이렇게 보시면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만져봐서 통증이 있다거나 이렇게 꺾어보거나 비틀 때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안쪽에 내측 측부인대나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바깥쪽에도 이제 외측 측부인대와 바깥쪽에 반월사 연골판이 있어서 안쪽 바깥쪽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측부인대와 그리고 연골판의 이제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릎이 붓는 원인은 감염이나 통풍 같은 특별한 게 아니라면 환자분들 본인 능력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때 무릎이 좀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 능력을 올리든지 아니면 로딩을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 되고, 붓는다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무릎 속에 물이 차서 붓는 경우가 있고, 무릎 주변에 있는 지방이나 여부 조직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릎에 이제 물이 차서 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관절 속에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아래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통통통 누르면 물이 없는 분은 이게 안 움직여요. 근데 물이 있으면 이게 통통 튀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관절 안에 이제 물이 찼다 안 찼다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엑스레이가 기본적으로 무릎의 전반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요. 보셨을 때 정상적인 무릎 관절은 안쪽 바깥쪽 관절이 전부 다 한 5mm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끝자락에 뼈들이 좀 자라는 양상을 보이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관절이 반대쪽이랑 비교해 봐서 현저하게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관절염 중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연골이 완전히 닳아버리면 뼈랑 뼈끼리 닿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절염 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절염이 더 심화되면 결국에는 이 정상적으로 다리 모양이 이렇게 곧으신 분이 관절염이 심화되면 다리가 많이 휘게 되는데요. 이분처럼 원래는 이렇게 도자기처럼 매끈매끈하고 하얗고 예쁜 연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닳아서, 특히나 안쪽 같은 경우에 오다리가 되면 안쪽이 많이 닳기 때문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 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집어넣고 보게 되면 연골판이라는 게 이렇게 예쁘게 정상적으로 보이고 연골도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데, 관절염이 있는 분은 들어가서 보면 관절이 연골이 벗겨져서 보풀이 일어나 있거나 아예 뼈가 드러나 있거나 연골판도 너덜너덜한 경우가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혹은 무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체중이 덜 실리고 관절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걷기 운동이나 자전거,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같은 경우가 무릎에 권유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하지 말아야 될 운동으로는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거나 무릎이 이렇게 피봇 동작이라 그래서 돌아가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등산 중에서도 뭐 평탄한 길 말고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좀 심하거나 바위가 있는 악산이라 부르죠. 그런 부위를 등산하시거나, 혹은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뭐 과도하게 주고받기 정도가 아니라 경쟁적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수영 중에서도 평영 동작이 무릎을 차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가급적 수영에서는 평영은 좀 제외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식품이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간혹 물어보시는데요. 글루코사민이나 초롱이 홍합, 식이유황, 보스웰리아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나중에 입증이 되면 임상시험을 통해 약으로 개발되는데 그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식품의약처에서 인증한 그런 건강식품은 먹는 걸 반대하진 않고요.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근력을 키우시고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무릎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염증, 항염증, 강황이나 두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릎에 좀 좋은 약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보통은 이모틴이라는 약을 드리는데요. 이모틴이라는 약은 아보카도 추출물이랑 대두 오일이 이제 섞여 있는 생약 성분의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처럼 이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이런 식품들이 약으로 인정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 약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이제 글루코사민이나 그런 것들을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60대 초반에서 65세, 60대 중반 여성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60대가 됐을 때 혹은 그 전에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정도 찍어보셔서 내가 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인지를 한번 체크받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적절하게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바른병원 유튜브 채널 해바라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